공원 입구에서 세 번째 벤치. 사람들은 그 벤치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낮이면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이, 저녁이면 퇴근길. 회사원들이 그 앞을 지났다. 그러나 누구도 벤치에 앉은 노인에게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다. 그저 오늘도 저기 계시네 하고 생각할 뿐 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다. 정수님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면 그 벤치에 나와 앉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는 법이 없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여미고 무릎 위에는 늘 작은 보자기 하나를 올려놓은 채 할머니는 공원 저편 초등학교 정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학교 시간이 되면 할머니의 시선은 유독 흔들렸다. 하지만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 듯 아이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곤 했다.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은 할머니를 아른 채 하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쁜 하루 속에서 그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채 지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벤치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할머니도 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은 그 곁을 무심히 흘러갈 뿐이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렀다. 아침이면 낡은 밥상에 혼자 앉아 물에 만밥 한 그릇을 비웠고 오전에는 동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다. 허리가 굽어 리어카를 끄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지만 할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나면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 무릎이 해진 카디건을 걸쳤다. 그리고 3시가 되기 전 어김없이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으면 할머니의 시선은 늘 같은 곳을 향했다. 초등학교 정문.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을 할머니는 숨죽여 기다렸다. 누군가 물으면 그저 아이들 보는 게 낙이라서라고 답했지만 정작 그 시선 끝에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한 아이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 한켠은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그럼에도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마치 손자가 어딘가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오후,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른 잎사귀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졌다. 할머니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만히 손끝으로 집어 옆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시렸다. 이제 겨울이 머지않았다는 신호였다. 할머니는 낡은 카디건 앞서풀 좀 더 여미며 저 멀리 학교 정문 쪽으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할머니, 이거요. 고개를 든 할머니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소년은 편의점 봉투에서 데운 우유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우유였다. 이걸 나한테 주는 거니? 네. 추워 보이셔서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낯선 아이의 호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우유팩을 받아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소녀는 그런 할머니 옆에 스스럼 없이 걸터 앉았다. 할머니, 혼자세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을 뿐, 정작 할머니가 혼자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이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그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건넨 것이다. 그래, 혼자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소녀는 별다른 위로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웃어 보였을 뿐이다. 그 웃음이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졌다. 소년이 떠난 자리에는 우유팩의 온기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마저도 오늘은 유난히 다르게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할머니를 비껴가는 듯 느껴졌었는데 오늘만큼은 그 소리들이 다시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소년의 이름은 도윤이었다. 근처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다. 학원 가는 길에 우유를 사서 이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오늘따라 벤치에 혼자 앉은 할머니의 모습이 유독 눈에 밟혔다고 했다. 매일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말에 잔잔히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할머니는 저 학교 앞을 왜 그렇게 보세요? 도윤이 묻자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굳이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 할머니는 나지막이 답했다. 그냥 아이들 노는 걸 보면 마음이 좋아서 그런단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도윤은 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10분 남짓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이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구구단 이야기, 할머니가 젊었을 적 즐겨 먹던 찐빵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참으로 오랜만의 웃음이었다. 학원 갈 시간이 되었는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저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아이는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구나. 그 말은 그저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었다. 할머니에게는 정말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어본 날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매일 같은 시간 그 자리에 나와 학교 정문을 바라보는지 그 이유를 조금도 짐작하지 못한 채였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학원 가는 길에 할머니를 찾았다. 어떤 날은 따뜻한 두유를, 어떤 날은 붕어빵 2개를 사들고 갔다. 할머니는 매번 놀란 얼굴을 하다가도 이내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손자와 할머니 같은 정이 쌓여갔다. 도윤은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학교 정문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왠지 함부로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애써 참았다. 대신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었다. 엄마, 공원 벤치에 매일 앉아 계시는 할머니 아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정할머니.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친해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매일 학교 쪽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누굴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윤아, 그건 엄마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동네 어르신들 말로는 할머니한테 예전에 무슨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손자가 있었는데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도윤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궁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볼 때마다 어딘가 아련한 눈빛을 짓던 것이 그제야 조금씩 이해되는 듯 했다.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 붉어지던 눈과 헤어지며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문득문득 먼 곳을 바라보던 그 쓸쓸한 표정까지. 어린 마음에도 도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의 미소 뒤에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커다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학원 대신 곧장 집으로 가려다 문득 발길을 돌려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도윤은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내 조심스레 할머니 목에 둘러드렸다. 자신이 아끼는 축구팀 목도리였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 하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은 기어이 목도리를 메어드렸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고는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도윤이는 꼭 우리 강아지 같구나. 강아지요? 아니, 아니다. 그냥 예전에 아끼던 아이가 있었단다.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그 표정에서 말로 다하지 못한 슬픔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캐묻는 대신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였다.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다. 며칠 뒤 도윤은 학교 앞 슈퍼를 운영하는 할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 저기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는 정 할머니 아세요? 슈퍼 할아버지는 손잡벌대는 아이의 물음에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낮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양반 참 딱한 사연이 있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5년 전 정수님 할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가 있었다. 이름은 민재. 도윤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다. 민재의 부모는 맞벌이로 바빴고 할머니가 손자의 등하교를 도맡아 돌보았다. 매일 오후 3시 할머니는 학교 정문 앞에서 손자를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곤 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할머니는 이웃집 경조사에 들렀다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고 말았다. 15분, 어쩌면 그보다 짧았을지도 모를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할머니를 기다리다 지친 어린 민재는 혼자서 길을 건너기로 마음먹었다. 평소라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건넜을 그 횡단보도를
그날은 혼자 뛰어 건넜다. 그리고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한 트럭 한 대가 순식간에 아이를 덮쳤다.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시간은 멈추었다. 손자를 살릴 수 있었던 15분, 그 짧은 시간을 할머니는 평생 되돌리고 싶어 했다. 자식들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정작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할머니 자신이었다. 장례를 치른 뒤 할머니는 아들 내외의 곁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를 텐데 그게 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였다. 아들은 몇 번이고 다시 모시겠다 했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도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강한 분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울음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스스로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밤마다 할머니는 손자의 방문 앞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작은 운동화 한 켤레, 손때 묻은 필통 하나조차 차마 치우지 못한 채 그 방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 손자가 다니던 학교 앞 벤치에 나와 앉기 시작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말했지만 사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교하는 아이들 틈에서 혹시나 민재를 닮은 아이가 있지는 않을까 그저 그 헛된 바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이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눈이 오는 날에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서라도 할머니는 단 하루도 그 자리를 거르지 않았다. 그것은 속죄였고 동시에 손자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다. 슈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처음 보았을 때 지었던 그 아련한 표정이 세상을 떠난 손자를 떠올리는 얼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슈퍼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어 한 가지를 더 들려주었다. 근데 도윤아, 그 할머니가 그러고만 계신 게 아니야. 사실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 몇 해 전부터 근처 초등학교에는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 2~3명에게 익명으로 학용품과 급식비를 지원하는 후원자가 있었다. 학교 측에서도 몇 번이나 후원자를 밝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지만 후원자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봉투 겉면에 매번 같은 문구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손을 잡아줄 어른이 있기를. 교장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몇 달 전 후원금을 붙이러 우체국에 들른 할머니를 우연히 마주친 교감. 선생님이 그 정체를 알게 되었다. 정수님 할머니였다. 손자를 잃은 그 아픔을 할머니는 원망이나 좌절로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폐지를 줍고 남의 집 김장을 도와본 돈까지 알뜰히 모아 몇 년째 그렇게 익명으로 나누어 온 것이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우연히 할머니와 마주쳐 넌지시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냥 아이들 밥 굶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부디 모른 척 해주세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슈퍼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듣는 도윤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폐지를 주어 리어카 가득 채워도 몇천 원 남짓 손에 쥐는 것이 전부인 형편에 할머니는 그 돈조차 아이들을 위해 아껴왔던 것이다. 정작 본인은 겨울에도 낡은 카디건 하나로 버티면서 말이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으셨어. 그저 학교 앞에 앉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신 거지. 도윤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건넨 우유 한 잔이 이렇게 크고 깊은 슬픔과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도윤은 여느 때보다 일찍 공원으로 향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2개가 들려 있었다. 벤치에는 어김없이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도윤이 조심스레 할머니 곁에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민재 형 이야기도, 그리고 학교에 몰래 도와주시는 것도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난 것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다. 도윤은 우유 하나를 할머니 손에 쥐어들이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동안 도와주신 애들, 저도 알아요. 짝꿍 지훈이도 할머니 덕분에 급식비 걱정 안 하고 다녀요. 걔는 몰랐겠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준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할머니는 도윤의 작은 손을 2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에 닿은 온기는 5년 전 그날 놓쳐버린 손자의 손을 다시 붙잡은 듯한 느낌이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할머니 곁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저무는 햇살이 2 사람의 어깨 위로 나란히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엄마도 몰랐어. 엄마, 우리도 할머니 자주 찾아뵈면 안 돼요?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우리 도윤이가 엄마보다 낫네. 그 후로도 도윤은 매일 학원 가는 길에 할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도 주말이면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 할머니 댁에 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할머니도 차츰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동네의 다른 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둘 할머니의 벤치에 들러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자리가 어느새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가 되어 있었다. 이듬해 봄 학교에서는 정수님 할머니를 위한 작은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사양했지만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자리에 나왔다. 단상에 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저는 그저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 대신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들은 저마다 손수 만든 카드를 들고 나와 할머니께 건넸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고 적힌 카드들이 할머니 품 안에 하나둘 쌓여갔다. 도윤도 그 틈에서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카드 겉면에는 서툰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소년, 그리고 그 위로 떠 있는 작은 해님이었다. 할머니는 카드를 받아든 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마음의 온기를 되찾은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더 이상 할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온 동네가 함께 나누어지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을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때로는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깊은 슬픔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부터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늘 같은 자리에서 무심히 지나쳐온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가요? 매일 스치면서도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얼굴,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던 이웃이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그 곁에 잠시 앉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데운 우유 한 잔, 혼자세요? 라는 짧은 물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용기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